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본 강의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교재들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다고 치고, 이제 민법의 의의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벌써 이제 이 국민들의 법이다라고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인 간의 관계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간의 이제 법률 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민사에 있어서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기타 뭐 허위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쓰여집니다. 하나가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라는 거는요, 형식이 민법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민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조서부터 나와 있는 거 있죠? 민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시 민법 1조, 민법 2조 할 때 민법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라는 거는요, 민법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든지 또는 민법 전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관계를 규율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 있는 법이다. 다른 데 그 산재되어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전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전 안에도 민법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어떠한 벌칙이라든지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정확하게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관련해서 민법은 사법이래요. 사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얘기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그러면 사법의 반대말은 뭐냐? 공법이다 그 얘기예요. 공법.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다 그 얘기예요. 공법이 삽니다. 그러면 공법은 뭐냐? 공법은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거 있잖아요. 형법은 뭐 죄를 지으면 처벌하는 형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거 아니죠. 이거 누가 합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행정법, 행정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공법이에요.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을 갖다가 규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사람은 공과 사가 뭐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공법은 공공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요. 사법은 사사로운 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모르셔도 돼요.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이라는 건 뭐 주체가 누구냐, 무엇에 공익을 목적하는 것이 공법이다. 이게 좀 웃겨요. 공익을 목적하는 것이 공법이다. 사익을 목적하는 것이 사법이다. 공익이 뭔데? 사익이 뭔데? 이게 벌써 이 질문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 견해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또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요, 공법은요,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랬고요. 이건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뭐 사람과 사람은 평등하니까. 그러면 대등하지 않은 관계면은 국가하고 개인은 국가가 위에 있냐 그 얘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요, 국가하고 개인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복리를 위해서 양보를 할 뿐이지 개인이 국가하고는 반드시 국가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 군국주의 옛날에 뭐 이제 왕이 지배하던 때 그때 얘기예요.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니까 오늘날은 맞지 않는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판례 하나 볼까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국가가 뭐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해요.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요. 컴퓨터를 사요. 컴퓨터를 100대를 사요. 예를 들어서 뭐 조달청에서 안 사고 뭐 하이마트 샀다고 하겠습니다. 사요. 근데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돈을 안 주네? 그러면은 이게 공권력 행사니까 돈 안 줘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대등하다, 하이마트하고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로 치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이 손해 청구할 때 이게 행정법에 의하지 않고 민법에 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국가랑 선언 계약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사적 가치와 계약적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공법과 사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법이 있었고요. 이제 사법이 있었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거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중간 영역이 존재를 해요. 중간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사회법이라고도 해요. 개인과 개인은 평등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진짜 평등할까요? 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요. 이건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이에요. 법인.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법인이에요. 삼성전자하고요. 삼성전자의 근로자. 근로자 한 명하고요. 삼성전자하고요. 이론상 평등해요. 이론상 평등합니다. 근데 진짜 평등할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근로자하고요.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휴일 없음. 그 대신 돈은 많이 줌. 휴일은 없대요. 하루에 18시간 근무.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래도 나는 여기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체결을 했어. 계약을. 그러면은 근로자가 동의한 거 아니에요. 휴일 없이 근무하는 대신에 뭐 돈을 갖다 수당을 올려주겠다라든지. 그래서 근로자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동의를 했는데 국가가 관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요. B라는 사람이요. A의 집을요. B가 샀어요. A의 주택을요. B가 1억 원에 샀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국가가 너희들 왜 집을 사고 팔어? 관여합니까? 관여 안 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관여하냐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관여를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개인하고 개인은 평등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